올해 2학기부터 돌봄과 교육이 합쳐진 늘봄학교가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가정의 보육 부담과 사교육비 부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자는 취지지만 늘봄학교 확대를 앞두고 교육 현장에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늘봄학교, 돌봄 공백을 메꿀 수 있을까요? 겨울방학 중에도 늘봄학교 교실에 모인 초등학생들. 부모님이 일하는 사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수업을 듣습니다. 친구들이랑 보드게임 하면서도 재밌고 선생님이랑 같이 만들기 하면서도 재밌고 바이올린이나 실로폰이나 체육할 때도 많이 재밌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토론회를 열고 퍼블릭 케어, 즉 국가가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페어런트 케어에서 이제는 퍼블릭 케어, 즉 국가 돌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퍼블릭 케어를 정착시키려면 무엇보다 학교 역할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육의 중심은 공교육이 되어야 하고 공교육의 중심은 결국 학교입니다. 늘봄학교는 방과 후 프로그램과 돌봄의 기능을 통합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돌봄 교실과 다른데요. 최장 밤 8시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원하는 학생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올 1학기부터 전국 2,700여 개의 학교에 늘봄학교가 생깁니다. 2학기에는 전국 모든 학교로 확대되고 내년에는 2학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어 2026년부터는 전학년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국가가 돌봄을 책임지고 양육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공교육을 통해서 양질의 방과학교 프로그램이라든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부모님들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 드리는데 그 취지가 있겠습니다. 대전교육청은 작년에 20교를 시범학교로 해서 1차년도 운영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엔 45교를 대상으로 1학기에는 운영을 하고 2학기 때는 전체 학교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특히 매일 2시간 제공되는 무료 수업으로 학생 1인당 월 40만 원, 연간 1조 3천억 원의 사교육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학원이나 조부모에게 아이를 맡겼던 학부모들은 정부 발표를 반기고 있는데요. 맞벌이로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돌봄 공백이었어요. 돌봄 교실 1학년 때 이용을 한다 하더라도 4시 반까지 데리러 가야 했어요. 그러면 다시 제가 퇴근하기 전까지 아이는 이제 학원이나 뭐 다른 할머니 집이나 이런 데에 가야 되고 뭔가 돌봄이 굉장히 불안정했었거든요. 불안정해지는 돌봄을 늘봄 교실이 좀 해소해 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늘봄학교 확대를 앞두고 호응도 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은데요. 우선 전담 인력 부족 문제가 지적됩니다. 작년에 늘봄 시범 운영학교를 하면서 누가 업무를 맡게 될 것인가 당장 이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거든요. 대전에서는 기간제 교사도 활용을 했지만 또 대부분의 업무들이 정규 교사에게 부과가 되었어요. 가뜩이나 이제 업무가 많은 상태에서 늘봄 업무라고 하는 것이 그 인력 충원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교사에게 부과가 된 것이죠. 이에 정부는 우선 공무직, 기간제 교사 등 임시 인력을 투입하고 앞으로 전담 인력을 따로 선발해 늘봄학교를 맡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늘봄학교에 투입될 인력의 전문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전문 인력이어야 하거든요. 그 보육에 대한 관점이 분명한 어떤 연수를 이수한다거나 교육을 일정 정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다거나 이런 분들이 자격을 가진 분들이 돌봄 인력으로 이제 충원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전문 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마다 인력 풀의 편차가 커서 모든 학교가 전문 인력을 구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전문성이 있고 질 높은 강사를 과연 모든 학교가 섭외할 수 있느냐? AI를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대전에 그만한 강사들의 인력 풀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학교마다 여유 교실의 편차가 큰데 과밀학교의 경우 늘봄 교실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도안 쪽에 있는 학교들, 노원 쪽에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학급당 인원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규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실도 부족한데 어찌 보면은 방과후 수업을 위해서 교실을 내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런 곳에 또 늘봄 지원실 만들고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정규 수업을 밀도 있게 진행해야 하는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학부모들은 늘봄 학교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질적 문제에도 우려의 시선을 보냅니다. 늘봄 같은 경우는 확대 시행 자체가 예체능이라던가 아이들의 이제 자기 개발의 이제 위주의 이제 확대라고 알고 있는데, 만약에 3, 4, 5, 6학년들을 수용했을 경우에는 그 인원들에 대한 학업이라던가 이런 수준까지 맞춰준다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늘봄 확대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을 하겠지만, 그 수준에 못 맞추기 때문에 지금 있는 아이들도 지금 학원을 가고 다른 곳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현상이 되거든요.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지만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시행과 안착에 있어 보다 세밀한 접근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늘봄 교실이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확대되어야 될 그런 당위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와 지역사회 또 교육청 그리고 지자체와 함께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협력하는 그런 지원 체제가 구축이 되어야 되겠고, 학교가 모든 학생, 조직, 구성원의 여건이 다 다릅니다. 거기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과 인력 및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은 늘봄 학교. 지속적인 수기 과정을 거쳐 교육의 질과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